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지면서 수출 부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다른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향후 세부 협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에 그치면서 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사업에서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자 회사 SK온과 윤활유자 회사 SK엔모브를 합병합니다. 배터리 살리기에 나선 SK그룹의 리밸런싱 작업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대규모 투자, 이 상호관세 무역 합의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려고 했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 대표단과 면담한 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관련 내용을 직접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쓰이게 됩니다. 또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고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제품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전 개방하게 됩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공식 발표는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는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이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대표단은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한국 정부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과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같은 수준이고 투자를 요구한 방식도 유사합니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개별 관세와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 비율은 이번 발표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국내 업계 수출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다른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세부 협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는 상호관세 인하 외에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중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자동차로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12.5% 인하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한 일괄 15% 적용 방침을 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고율 관세로 인한 수출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인하에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2분기 관세 여파로 1조 6천억 원의 손실을 본 현대차그룹은 수장인 정의선 회장이 어제 미국 워싱턴을 찾아 협상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협상 결과를 놓고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품질 경쟁력과 기술 혁신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부 조정은 추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업계는 반도체가 미국 인공지능 전략과 공급망의 핵심인 만큼 고율 관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세 결정을 위한 안보 영향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최종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존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됩니다. 추가 조치가 없다면 하반기부터 관련 업계에 직접적인 수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농업 분야에서는 국내 식량 안보와 민감성이 고려돼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에 그치면서 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사업에서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발생하고 비메모리 사업도 미국의 중국 제재 영향으로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삼성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됐다며 반도체 관련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76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2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74조 5,66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67% 증가했고 순이익은 5조 1,164억 원으로 48.01%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매출 27조 9천억 원, 영업이익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2023년 4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과 파운드리 주요 거래선에 대한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1% 증가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사업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비메모리 사업의 대중 제재 영향에 따른 재고 충당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매출 43조 6천억 원, 영업이익 3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S25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6%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1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중 모바일 경험 네트워크 부문 매출은 29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모델이 출시된 1분기 대비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고한 판매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했습니다. 삼성은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산되며 TV 시황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HBM 등으로 AI 서버용 제품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8월 중순 발표가 예상되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 제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한 주당 나란히 367억 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지금 예정일은 오는 8월 20일입니다. 서울경제TV 오동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자 회사 SK온과 윤활유자 회사 SK엔모브가 합병합니다. SK그룹이 배터리 살리기에 나서며 추진해온 리밸런싱이 일단락된 모습인데요.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온과 SK엠무브를 합병합니다. 올해 안에 8조 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에도 나섭니다. 전기차 캐즘에 시달리는 SK온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SK엠무브를 합쳐 수익성과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 지난해 SK온은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SK엠무브는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재무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배터리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30년 삼각전 영업이익 20조 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재무구조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와의 지분 정리를 통해 이중 상장 우려도 원천 차단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대대적인 리밸런싱 신호탄을 쏜 SK그룹, SKENS의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은 자산 105조 규모의 종합에너지 회사로 탈바꿈했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기존 석유와 배터리 사업에 LNG 밸류체인을 더해 통합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 이후에도 비핵심 자산 매각과 유동화를 통해 구조 개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하반기 금융권의 인사 태풍이 예고됐는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지 않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수장들은 퇴임하면서 수장 공석 상태이고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 임기는 내년 1월 종료됩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퇴임했고 지난 25일 한국수출입은행 첫 내부 출신 은행장인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퇴임함에 따라 두 국책은행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의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방향 전환 주문과 함께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조하면서 국책은행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은행의 100조 원 규모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법정 자본금을 현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와 업계 소통을 주도할 산업은행 회장의 키맨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개발금융 역할이 커지면서 수출입은행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우선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와 통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 내용을 담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두 국책은행의 낙하산 인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과거부터 산업은행은 대통령 특보 출신 보훈 인사 논란,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의 후임 인사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기업은행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현 시점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맞추고 내부 노동조합 갈등을 봉합할 적임자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카카오의 다음 분사로 인한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그룹 내 인력 이동과 관련해 고용 불안 해소를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인데요. 분사와 구조조정이 반복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그룹 내 인력 이동과 관련해 고용 불안 해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잦은 분사와 구조조정 속에 노사 간 골이 깊어지는 모습. 전국 화학섬유식품 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4일과 25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관련 공판이 진행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검색 사내 독립기업 조직에 고용 불안을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2019년 카카오 CIC였던 AI랩이 분사하며 설립됐습니다. 이후 지난 2023년 대규모 구조 조정을 통해 전체 인원의 50%가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난 바 있습니다. 그 후 CIC 형태를 2년간 유지해오다
지난달 24일 다음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신규 법인 AXG로 법인 이동을 공지했습니다. 노조 측은 잦은 분사와 반복되는 구조 조정으로 수년간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에게는 보상과 계열사 이동을 보장해주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노조는 회사가 현재 업무 계약이 돼 있는 검색 개발 사업 이외 계획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색 CIC에 속한 130여 명의 노동자들과 관련 업무를 협업 중인 계열법인 노동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측은 임직원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동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직원들과 성실히 협의해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이후에도 김 창업자의 공판 일정에 맞춰 피켓 시위를 지속하는 한편 단체 행동의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건설사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시공 능력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이 1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킨 가운데 GS건설이 5위를 기록하며 2년 만에 빅5에 복귀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삼성물산이 올해 시공능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12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올해도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한 가운데 GS건설이 5위에 오르며 2년 만에 빅5에 복귀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는 시공사의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 발주 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올해 삼성물산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34조 7,219억 원, 지난해보다 약 2조 8천억 원 넘게 증가한 수치로 2위 현대건설과의 격차는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액 17조 2,485억 원으로 집계됐고 3위 대우건설은 11조 8,969억 원을 기록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4위에서 6위의 순위 변동이 눈에 띕니다. DLNC가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 GS건설은 6위에서 5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위에서 올해 6위로 2계단 내려앉았습니다.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이어 7위에서 10위는 포스코 ENC와 롯데건설, SK 에코플랜트,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 결과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고 공사 발주 시 입찰 자격 제한과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등에 활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교환사채, 즉 EB의 주식 교환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주가가 교환가액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자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는 가운데 EB의 주식 교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주식으로 교환된 EB 금액은 4,045억 원. 특히 전체 63건 중 47건이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한 6월 20일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EB의 주식 교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95배, 2년 전보단 5.48배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코스피 지수는 2,591.32, 2,735.01, 3,007.66. 지수가 높을수록 EB의 주식 교환도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채권자들이 주식 교환을 선택한 결과인데 교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아진 상황이면 채권자들이 주식을 시장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 또 유통 주식 수도 고려해야 되고 그 교환 가능 물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물량이 많으면 오버행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8번에 걸쳐 주식으로 교환된 HD 현대중공업의 EB 주식 교환가액은 한 주당 34만 6,705원, 행사 주수는 46만여 주에 달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오늘 49만 9천 원을 넘었습니다. 이를 매도하면 한 주당 15만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B의 주식 교환 규모가 커지면서 오버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상승에 따라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국내 유일 완제기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주 목표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지상군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항공기 발주량이 줄어든 가운데 이라크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지역의 수리운 계약 타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완제기 수출 목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완제기란 조립까지 마친 상태로 출고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카이는 올해 8조 4,590억 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리겠다고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 5,621억 원을 완제기로 잡았습니다. 올해가 절반이 넘은 상황에서 상반기 완제기 신규 수주액은 1조 798억 원, 목표치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5개월 남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카이는 지난해에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완제기 수주 실적 역시 목표치의 5.9%에 불과한 1,781억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 전쟁이 지상전으로 진행되면서 탱크, 자주포 등 지상무기 수요가 늘었고 공중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 하반기 추가 수주도 불투명한 분위기입니다. 카이는 현재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수리온 계약을 타진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협상이 지연되면서 하반기 내 수출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구영 전 사장이 이달 1일 물러나면서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카이는 향후 유인기 업그레이드와 함께 유무인 복합 체계와 AI 파일럿 등 미래형 항공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친환경과 디지털 기술로 항만 산업을 혁신하자는 글로벌 스마트 항만 논의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포럼을 계기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제 협력과 연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 기술과 탈탄소화 전략을 주제로 한 2025 스마트 항만 기술산업 국제 포럼이 이달 초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항만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항만 산업의 디지털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글로벌 논의의 장이 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춘 친환경 인프라 확대,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 데이터 기반 운영 혁신 같은 핵심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자동화 장비 확충과 데이터 기반 운영 표준화 같은 구체적인 전환 방안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항만들의 최신 사례를 공유하며 운영 효율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을 통해서 저희 KMI가 항만 스마트와 탈탄소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 허브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계 연구기관,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스마트 항만 기술 자립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KMI는 이번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스마트 항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제 공동연구 확대, 스마트 항만 기술 자립화, 항만 신산업 발굴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해 국내 항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 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